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특별 대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인터뷰한 기자 태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된 86분간 대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는 상황 인식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인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송현정 기자와 대담을 했는데 발언을 놓고 일부에서는 말을 끊고 또 독재자라는 표현 쓴 것을 두고 무례했다, 이런 논란도 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특별 대담 주요 내용 보시죠. 그 인사 실패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조국 수석이 혹시 이제 정치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거칠은 그런 여론도 것이라면, 많습니다. 예.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주요 내용 들어봤는데요. 또 경제 관련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 특별 대담 좀 보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먼저 어제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이나 뭐 국민과의 대화 이렇게 하지 않고 KBS 기자와 특별 대담을 가진 그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기자들하고 좀 뭐 같이 하면 더 좋긴 좋았겠죠. 네. 그 뭐 난상 토론 비슷하게 예. 뭐 미국식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지난해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폭스 TV랑 대담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비교적 차분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그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 대통령이 또 여러 사람이 질문하면 좀 당황하는 좀 그런 것도 좀 보여서 1대1로 하면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대담하면서 좀 얘기도 듣고 좀 즉석에서 좀 질의응답이 좀 왕성하게 좀 오가면 좋을 텐데 너무 좀 차분하게 좀 진행된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이 미래 화해 뭐 소통 이런 게 좀 옛날하고 좀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좀 마이웨이 좀 그동안에 했던 걸 계속 하겠다. 뭐 취임 2주년이라 치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좀 바뀌겠다는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집권 3년 차에 대한 상황 인식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 만했습니까? 저는 좀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예, 좀 뭐 마이 동풍이라고 그럴까요? 왜 봄바람이 부는데 말 귀에는 잘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좀 갑갑함을 좀 느껴서 지금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경제는 안 보는 수치로 안 나오지만 경제는 수치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지난해에도 164억 불이나 나갈 정도로 많이 기업에 나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 미국의 대공황 때하고 지금 비슷한 실업률인데 여기에 대한 좀 긴장감이나 위기의식 좀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최저임금을 1만 원 고수할 필요는 없다든지 몇 가지 점은 뭐 그건 충분히 좀 이해할 만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패널들로부터 총평을 한번 듣고 경제 문제는 따로 한번 녹취를 들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디훈 교수는 어제 특별대담 어떻게 보셨나요?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 촛불혁명 때문에 출범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줬던 국민들이 그때 그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예. 뭐 지금 지금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이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일종의 개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의 야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점들, 예. 검찰은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제 또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관리를 통해서 평화 프레임을 꼭 끝이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들, 문제인식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인사 참사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상당수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과연 어떻게 그럼 앞으로 이걸 보여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종평을 듣고 경제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경제 문제 얘기하시고, 또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경제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지금 듣고 또 패널들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에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경제 괜찮은 건가요? 그 걱정되는 예. 그 대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5% 이런 이상의 성장이기 아직까지 낮추지는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 이제 만회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그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그 이제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이렇게 수출 부진 또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 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좀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런 것이 그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이제 책임을 이렇게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정태근 의원. 평가할 만한 부분, 또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은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로 제 귀를 의심할 것은 다시 돌려가면서 봤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뭐 정책 수정 없이 계속 가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특히 이제 인사, 경제 문제, 뭐 적폐 수사요. 참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폐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취임 2주년이니까요.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을 저는 문 대통령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대담도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 2년 하셨는데 딱 4번 한 겁니다. 기자회견 포함해서요. 그런데 다른 대통령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3번, 김대중 대통령이 8번, 노무현 대통령은 무려 11번,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명박 대통령도 보통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이 기자회견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저께는 검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증은 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거고 인사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취임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인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인사에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취임사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요. 뒷무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왜 청와대에서 계속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정을 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거나 내로남불을 하거나 전임 정부의 탓이라거나 해외 요인이라거나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갖는 건데요. 경제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아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월 달에 11.6%에서 10.8%로 0.8% 떨어진 겁니다.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1시간이라도 일을 못한 경우 이거를 확장 실업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확장 실업률이 25.1%까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대통령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청와대 참모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설비 투자가 11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수출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출도 줄어지고 수입도 줄어드는 소위 이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서 경제 현실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걱정은 스러운데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소득주도 성장 계속한다. 예.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국민들의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렵게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말 깝깝합니다. 매우 길게 발언한 거 아시죠? 예. 아주 그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작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말을 끊지 않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가 발언할 때 좀 깎겠습니다. 예. 자, 박원석 의원 평가는 어떠신지요? 어제와 같은 형식으로 대통령이 사전에 각본 없이 생방송 대담을 한 거는 근래 참 보기 드문 예. 최초의 일이라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소통의 의지는 좀 높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 대통령의 장점이자 국민들이 호감을 갖는 게 이제 솔직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하셨던 말씀들은 실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한 게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공적 인간으로서 그런 어떤 솔직함을 드러내고 또 어떤 질문에도 성의 있게 설명하려는 예. 그런 단단함을 드러냈다는 면에서는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지만 국민들 평균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인식을 내지는 좀 평이한 인식을 보이신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사 문제예요. 물론 예. 부분적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사 참사나 인사 실패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쟁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정부 국회 특히 이제 대야당 관계가 이렇게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예. 않았을까? 이 점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각도가 다르게 대통령 인식이 너무 평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총량적으로 성장하고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총량적인 성장이나 지표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체감 경기가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제 정책도 과거 정부 경제 정책으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예.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분배나 양극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 또 어디까지는 됐지만 어디까지는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예. 오히려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크지 않았을까. 그 점은 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개인 의견 듣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특별 대담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쓰셨던데 예. 대통령의 마이웨이의 지속이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게 왜냐하면 공식 논평이었습니까? 공식 논평의 취지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책 목표나 목적에 대한 그 악유를 떠나서 일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쓰실 텐데 한 2년을 쓰셔봤으면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아직 아쉽다는 거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쭉 그 대담을 하시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예.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셨다. 그에 대한 고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안 보이셨고요.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약간 패널적 위치에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은 사실 한 제도는 어떤 사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분이 국정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평가를 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 구성에 오림다마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가장 좀 맞지 않는 말씀이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예. 이번 그 대담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예. 좀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현근택 부대변인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현안에 대해서 풍부한 어떤 지식이 좀 드러난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발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질문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당초에 예정이 안 됐던. 그걸 보면 결국은 사전에 이게 아마 그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 이제 버스 파업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 예상하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물론 지금 인사 문제는 아마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인사 검증, 그러니까 윤리 검증과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검증은 별개로 하자. 윤리는 좀 비공개를 하되 청와대와 뭐 국회를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도 뭐 100%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경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언론에서 불리한 수치, 유리한 수치를 이제 불리한 수치를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찌 보면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뭐 경제에 대한 모든 인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근데 앞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런 기회를 대통령이라면 저는 좀 더 많이 가는 게 좋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본인의 생각과 아니면 그동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 듣는 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뭐 대담이 됐든 기자 간담이 됐든 기회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서 무슨 뭐 인이 굿즈를 만들었다면서요? 네네네네. 그건 3,000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취임 초기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동안 조금 미뤄지다가 아마 이번 기회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건 원래는 당원들한테 요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파는 이게 원래 겁니까? 수입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약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한테 요구하는 기념으로? 분들한테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예. 아마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당원들한테 주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 부대변인도 받았어요? 아니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네, 생겼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특별 대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분 패널의 총평을 들었는데요. 어제 특별 대담과 관련해서 진행을 맡은 KBS 송현정 기자 대담을 두고 일부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상을 썼다는 둥, 대통령 말을 함부로 끊었다는 둥, 그리고 또 독재자라고 하는 발언,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그 녹취를 보시고 우리 패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그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언론인 출신 두 분한테 좀 먼저 여쭤보죠. 윤영걸 대표, 지금 대담 어제 또 보셨고 지금 다시 보셨는데 문제가 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문 대통령을 도와준 게 아니냐 싶어요. 도와줬다? 예. 예. KBS 시청률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덕담만 하고 받아쓰기만 했으면 그만큼 시청률 나오고 오늘 댓글이 많이 나왔을까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논란을 빚으면서 비난을 극복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예. 어제 지금 제1야당에서 좌파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럼 독재가 아닌 거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회였어요. 오히려 예, 밥상을 차려줬다. 그렇죠. 링컨이 예. 그 살해당했을 때 피습당할 때 호주머니에서 3가지가 나왔대요. 하나는 손수건, 예. 하나는 주머니 칼, 예. 소녀한테 설명받은 건 하나는 밝고 다른 신문 기사인데 링컨을 칭찬하는 기사였대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게 고마워서 그걸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읽어봤대요. 그걸로 힘받았군요. 그렇죠.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도 그때 신문에는 맨날 욕얻어 먹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 경영진 잭 웰치라고 GE 그룹의 예. 20년 가까이 CEO한 사람. 그 사람을 미국 신문들은 중성자탄 잭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중성자탄 하도 소리 사람을 없이 많이 들어가서. 학살한다고. 예. 그럴 정도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비난을 받거든요. 이게 독재자라는 거는 가치 기준이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탱크 몰고 수리탄 던져야지 독재자 소리 들었는데 지금 독재는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면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보고 KBS 그 기자도 잘 물어봤어요. 예.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무슨 그 인터뷰가 되겠습니까? 예.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기자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 네네. 뭐 대통령도 그렇게 문제 삼는 것 같지 않던데요.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고 가서도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어제 그 방송을 보기 전에 예. KBS가 1대1 그러니까 대통령 대담한다 할 때 설마에서 좀 용벼친가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가지 우려가 나왔을 때 예. 제가 대담자가 송현정 기자라는 걸 보고 아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송현정 기자를 예. 잘 아세요?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같이 했거든요. 아, 예. 사실 그때 송현정 기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위 말하는 공중파, 지상파 이 그 기자들 중에 처음으로 청와대 여성 기자가 된 겁니다. 일종의 유리천장을 깼던 기자죠. 예. 그래서 이 청와대에 오기 전부터 이 기자실 내에 상당히 이 기대가 컸고 예. 또 한편 우려도 있었어요. 과연 제대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나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같이 출입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날카롭고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그러한 질문과 또 취재력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송현정 기자가 대담을 하면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이 기대에 상당히 그 부응하는 예.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앞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뭐 독재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말문이 막히면서 상당히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열을 받아 하시는 것 예. 같은데 바로 그런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반증이다. 예, 반증이다는 예. 생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제 그 두 분의 그런 그 대담 자체는
저는 제왕 대 제왕의 대담이었다. 한 명은 현실의 제왕이지만 우리가 기자를 뭐랍니까? 무관의 제왕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왕 대 제왕. 나름대로 이 무관의 제왕은 왜 무관의 제왕이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이 최고 권력자에게도 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차지원 교수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KBS도 보니까 뭐 청와대처럼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 올라오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던데 꽤 많이들 올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송현정 기자 좀 마음도 좀 상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제가 차 교수 얘기 들으면 KBS 게시판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송현정 기자의 그 질문 태도를 옹호하는 의견도 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송현정 기자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KBS 게시판에 가서 쓰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 마지막 고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고 그 질문들 덕분에 나는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자에게 태도와 예의를 거론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기자는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도와 예의 문제는 이 문제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이로부터 정말 깊은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요. 일국의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단독 대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 황금 시간대에 이루어진 대담의 질문치고는 질문이 너무 피상적인 것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의도적으로 제1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프레임과 언어를 동원해서 다소는 좀 공격적으로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예. 여러 대목에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예의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 준비와 실력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의 질문은 거침없고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정말 전설적인 그 헬렌 토마스라는 예. 기자거든요. 백악관 기자에게 맨 앞줄에 앉는. 50년을 했던. 예.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설명을 했죠. 이분이 한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취재를 한 10명의 대통령 중에 언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기자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언론은 항상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 언제나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은 언론이다.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어제 사실은 상당히 질문도 잘하셨는데 세 가지만 더 질문했으면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지표를 인용할 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 좀 치열하게 얘기했으면 저분이 경제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경제부 기자도 했어요. 두 번째로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와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로 지금 국민 공방의 장이 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 게시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 세 가지만 만약에 어제 물어봤다 그러면 정말 어제 송 기자의 그 인터뷰는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몇 분만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의견들이 좀 다양하시니까 다 여쭤봐야 되겠네요. 윤기찬 대변인은? 근데 저는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질문의 어떤 그 다양성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매체에 대한 인식에 따른 다소 좀 아까 말씀하신 좀 평범한 질문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질문으로 점철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말을 좀 끊는 부분은 대통령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답변 나올 때 답변을 다 안 듣고 다시 재차 질문 가는 부분은 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불편했다. 그리고 독재자,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많은데 이게 성역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독재 형태는 사실 누구나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지만 이 독재라는 게 사실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는 거고 권력의 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 기능을 좀 무시하거나 제도적 기능을 폄훼하는 가치 절하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국민 일부한테는 독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현근택 부대변인은요? 저도 앞에 말씀드린 데 동감하는데요. 기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답변하는 건 많이 봤는데 질문하는 모습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동안. 예. 근데 기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보면 계속 끊고 들어갑니다. 끊고 또 끊고 사실은 거의 찌보면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질문에서 끊고 들어오는 건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편하지만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불편한 직업을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 저도 이제 KBS 기자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몇 분 만나봤는데 아주 이 기자 담당 전화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걸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근데 항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 기자 개인에 대해서 어쨌든 그분의 개인적인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자제돼야 된다 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렇게 직접 아마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고 우리가 어찌 보면 또 대통령이라는 어떤 권위 이런 걸 그동안 굉장히 존중해 왔는데 사실은 언론과 대통령의 정부의 관계는 당연히 긴장 관계에 있는 게 맞고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익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약간 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예, 어제 특별 대담을 했던 KBS 송현정 기자의 대담 태도 논란이 좀 있어서 우리 6분 패널에게 여쭤봤는데 본 뉴스와이드 법정의 배심원들은 대체로 무죄라고 판단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